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또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네, 단파 스튜디오가 이제 재계약을 했잖아요. 정말 마음 졸였습니다. 마음 졸이죠. 저도 그날. 얼마나 그러니까 이 경력이 이렇게 많으신 분도 그럼요. 되게 막 마음 졸이면서 이걸 잘 성사시켜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고 그럼요.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도 그렇죠. 막 어떻게 됐어 막 법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법은 법이거든요. 지켜줘야 될 법인데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걸 법인데 안 지키면 뭔가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고 고발을 해야죠. 고소를 해야죠. 피해자들이 나서서. 근데 이제 조용히 잘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손해니까. 네, 그리고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봐요. 우리 다른 스튜디오 사장님도 10% 인상했고 다른 제가 5%가 법이지만 네, 다른 사장님은 15% 인상했어요. 법을 몰라서 그런 게 보다는 문제를 만드는 게 손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는 입장으로. 네. 그리고 이 법이 도입된 게 뭐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9%에서 5%로 내려갔잖아요. 기존에 이 건물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 있잖아요. 네. 내 개인의 재산의 권리를 너네가 뭔데 침해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5% 이상 인상하지 마라. 나 고소할 거다. 그러면 나가! 부터 시작되겠죠. 거기서부터 오는 내 사업의 불안함. 몸으로 맞서야 되는 것들과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 것들, 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다 이거 레포트 작성해야 되는 거. 그렇다고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집주인을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아니고 재산 몰수하는 것도 아니야. 애매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생겨나고 있고 변호사들 중에서도 요거를 내가 특화해야 먹고 살겠구나. 이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내가 이걸 전문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 커리어가 쌓이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아마 5년 10년 후에 되면 이게 아주 일상적으로 5%를 지키게 될 거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은 5% 이상 인상했으니까 말 못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이 계약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나서 고소할 수 있거든요. 부당이익에 대한 청구 반환 소송을 통해서 그걸 가져올 수 있어요. 오, 진짜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참고 있지만 내가 이거 잘 져가지고 내가 여기 나가서 너 뒤통수 칠 거야. 뒤통수도 아니죠. 사실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사실은 어떤 좋은 건물주나 조금 그런 분들은 매출이나 이런 걸 다 봐가면서 상생하기 위해서 월세를 좀 픽스 시킨다거나 조금 다운시켜주는 그런 훈훈한 사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을 통해서 자산을 축적하는 것은 둘째고 돈을 내야 된다거나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에 바쁜 건물주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빡빡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세금도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변화하고 있잖아. 부동산세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또 힘든 거야. 그러니까 불만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 동상이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맞아. 이거 5% 인상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 야, 그래. 좋아. 그러면 너 보증금 올려. 보증금 5천만 원이지. 거기서 5% 인상하겠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월세만 5% 인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지능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인식의 변화 그리고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잘 마무리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지금은 진흙탕이에요. 저도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사업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도록 왜냐면은 자영업자들한테는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게 인테리어 투자 비용이잖아요. 맞아요. 그것만 아니면 나도 확 화내고 나갈 수 있지. 그러니까 시설비 때문에 우리가 꼼짝을 못하는 거야. 아니 너 아니면 여기 없냐고 하면서 맞아. 나가고 싶은데 돈이 몇 천만 원 어떤 사람들은 2억 3억이 걸려 있으니 여기서 사업에서 돈을 다 빼먹어야 나갈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일면 건물주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는 돼. 5% 6% 너무 국가에서 그렇게 죄어놓으면 사실은 시장 경제를 좋아하는 분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거진 사람이 저거 하는 거고 내 재산에 대해서 내가 권리 행사하는데 이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저는 5%라고 어쨌든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저는
원래 그 사업자니까 신고하게 되잖아요. 그 신고 금액을 보고 상한선을 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집행하기가 쉽냐 이거요. 이게 사회 질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뭔가 안녕. 혜택을 주면 좋은데 그런 게 있어요. 그 뭐지 부동산 임대 사업자 준공공을 등록을 하면은 준공공 그 아파트 막 임대 사업 알아요. 아파트로 등록을 하면 세금적 혜택을 주거든요. 물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얘를 뭐 8년 동안 팔지 말아야 되고 1년에 이 전세금 상한금이 이 상한 올라가는 금액이 5%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 이상 올리면 그 세금적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를 뭐 비과세를 해준다거나 막 이런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세금적 혜택을 좀 줘야지 이게 법이 제대로 굴러가지. 그러니까 잘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세금적 혜택을 잘 이용하고 계시죠. 젊은 분들이 그게 노하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주들은 건물주라 함은 일단 굉장히 보수적이고 네. 또 자기 재산에 대한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것 그리고 변화에 발맞추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자신들만의 방법을 고수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늘 이래와 또 잘 굴러갔으니. 오히려 젊은 사장님 그렇게 무슨 투자용으로 해서 대화가 되면 다행이죠. 그게 아니라 건물주인 분들이라는 거는 관행, 그 예전, 나 때는 이거를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오늘 얘기해 주실 때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싶었을 텐데. 여러분들 10년 동안 여기서 장사할 수 있어요. 나가라고 해도 첫 번째 10년 동안 여기 장사할 수 있는 우리 권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세 5% 인상에 대한 거 우리 받을 수 있고 권리금을 못 받게 집주인이 회방 놓는 거 그거 안 되는 거 이게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권리를 잘 이용을 하시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되 그래서 계약서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먼저 상담, 무료 상담 저번에 법률 상담 받은 것처럼 무료 상담 받을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먼저 상담 받아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 안에 최초에 계약을 할 때 10% 정도 인상을 해주겠다는 특약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쌍방 특약은 그 법과 예외이거든요. 네. 그 법에 상관없이 그거는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최초에 한 번은 그렇게 했고 재계약 우리가 했을 때는 그 안에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준하는 상한선 안에서 인상하겠다라고 적어놨거든요. 특약 안에. 네네. 그거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 다음 계약할 때는 그렇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올리겠다라는 약속을 그렇죠. 해주신 거죠. 그렇죠. 네.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근데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보증금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월세도 올릴 수 있다. 두 개 동시에는 못 올리지만 둘 중에 하나는 올릴 수 있으니 월세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보증금이 크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1억 정도 보증금이 있다라고 하면 500만 원 올릴 수 있고 그게 월세보다 뭐 적고 작고 이런 걸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게 좋은 건물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여전히 갑이면서 을이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또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 우리랑 같이 계약 맺은 분들은 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각각 을의 그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5% 인상이 법적인 거고 이게 강제 규정입니다. 잘 알고 계시고요. 현명하게 처단하세요. 주위에 모르는 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지 마시고 꼭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네. 하지만 유두리를 발휘해야 된다. 그렇죠. 네. 피바람은 한 5년간 계속 불 거고요. 네. 이게 정착되려면 10년은 걸리겠죠 또. 우리가 무슨 법이든 도입될 때까지 그리고 안정될 때까지는 15년, 20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네. 잘 살아남아야죠. 이게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자영업자가 이겼다는 판례가 계속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걸 건물주들 사이에 그 그렇죠. 얘기가 돌아야지. 그렇죠. 이제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좀 걸리지 않을까. 근데 그런 전문 변호사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건 너무 좋은 일이네요. 근데 매번
모든 자영업자가 이길 수만은 또 없어요. 법이라는 게. 보니까 계약서를 잘 써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계약서 쓸 때도 법률 자문을 꼭 한 번씩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기존 옛날에는 뭐 토지 그거 등기부도 뭐 확인하고 뭐 이런 것만 확인하면 됐고 본인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됐는데 이제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월세 인상 관련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약서도 어쩌면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자영업자 계약서 잘 쓰자라는 네네. 썸네일을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무조건이야. 계약서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조정위원회 무료 상담 법률 이런 거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들 진짜 많이 알아야만 공부해야 되는 세상이 이런 거야. 혼자 장사하면 힘들어. 공부도 해야 되고 맞서 싸워야 되고 난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런 거 확인하실 때 법무부에 꼭 확인 전화 사살 이런 거 저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문제 있을 때 보면 네이버 같은데 지식인에 물어보고 그러신데 그러지 말고요. 해당 부서에 꼭 전화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네. 이번에는 허피디님 안 계시지만 우리끼리 마켓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